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명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정학 용어사전 6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 세명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정학 용어사전은 교육용 컨텐츠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사건, 사고와 그에 따른 어떤 징계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을 의결했다, 혹은 정직 1호를 의결했다, 그리고 또 견책을 의결했다라는 등의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설명들을 조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따른 효력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징계에 대한 내용들 보면 정말 다양하지만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쉽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중징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공무원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파면과 해임, 그리고 강등과 정직은 공통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세 분류로 다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면과 해임이라고 하는 두 징징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에서 신분이 배제가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그런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효력의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파면은 5년 동안, 그리고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임용 기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퇴직 급여액을 파면 시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서 2분의 1 또는 4분의 1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 반면, 해임은 퇴직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라는 점에서 일부 징계 효력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면과 해임이다라는 징계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우선 공무원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이 되었구나, 그 뒤에 부차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용 기간과 퇴직 급여에게는 일부 차이가 있대, 파면에 좀 더 보다 그 수준이 높겠구나라는 것으로 이 징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등과 정직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선 강등과 정직이라고 하는 두 중징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분은 유지를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직무의 종사를 금하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보수의 감액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강등이 정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과 함께 보수에 대한 감액, 그리고 엑스트라로 우리가 계급을 한 단계로 직급을 낮추게 되는 그러한 징계의 효력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정직 또한 당연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과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직은 강등과는 달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비교적 그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등과 정직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보수가 전액으로 감액된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강등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로서 정직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라고 하는 기간보다 다소 길고, 그리고 계급이 한 단계 직급이 내려간다라는 점에서 보다 더 중한 그런 징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봉은 우선 공무원의 신분도 보유가 되고 직무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라는 그런 징계가 주어지게 되고, 견책은 전과, 즉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된 그 당사 공무원이 스스로 훈계를 하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징계의 내용입니다. 우선 짧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종류와 그 효력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용어사전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